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초고수 이런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걸 사고 팔고 하는지를 좀 보는 시간이죠. 예, 미래에셋증권의 UX랩 팀의 전윤호 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시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 시간이 다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엿보는 게 좀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걸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예.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네. 초고수는 LIG 넥스원, 두산중공업, 한국항공우주, 우리콤, 넷게임즈, 일동제약, 써니전자, SK하이닉스, 한전산업, DLENC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샀는데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주식도 있고 또는 이슈가 되는 주식도 있고 테마가 되는 주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뭐 다양한 주식들을 사고 팔고 있다라고 데이터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거 표를 갖다가 그대로 좀 놔두세요. 예. 그 LIG 넥스원 저거 예, 네. 방위산업체. 지금 아무래도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다 네. 보니까 각 국에서 이제 군비를 증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일본 또는 독일까지 군비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그런 흐름에 덧붙여가지고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리오프닝 수혜주도 뽑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닐 테니까 에어버스나 보잉에서 이제 기체 부품주에 대한 수주가 계속 다시 원상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2021년까지 지금 완제기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개도국 중심으로 이제 수장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위산업체 또는 이제 항공 관련한 부품주들은 뭐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같이 담고 있다고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 재밌어요. 그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 박용만 씨인가요? 네. 네, 그분이 뭐 총리설이 있어가지고 네. 예, 이게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써니전자는 사실은 안철수 뭐 대표 네.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딱 보면요. 개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 사실 좀 리스크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뭐 이 중에서도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네.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제 실적을 좀 많이 좀 중요시하게 네.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리콤이나 뭐 써니전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이 테마성으로 오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다양한 이제 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권장을 하거나 권유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고요. 이거는 뭐 각자의 투자 판단 또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9시 30분 기준 초고수들이 무엇을 팔았는지 또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주식 초고수들이 오늘 판 주식들은 대부분 약간 테마성으로 올랐던 주식들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총 때 많이 올랐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인 그런 어떤 로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해외 철강 공장 가동 중단으로 좀 반사이익을 얻었던 철강주들이 조금 오늘은 다시 초고수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테마성으로 올랐던 주식들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뭐 넥슨GT도 지금 넷게임즈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거의 두 종목 다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팔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면 세 번째 빅텍이 있는데요. 네. 빅텍은 사실은 뭐 ICBM을 어저께 북한에서 좀 쏴서 뭐 이건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데 좀 팔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또 사조 시푸드 같은 것은 지금 음식료, 비료, 네. 그다음에 뭐 농기계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사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데 팔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뭐 참고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쵸. 이거를 따라 하다가는 조금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일인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섹터, 농기계, 비료, 음식료 이 전반에 대해서
그 초고수들이 팔고 사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다 비료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사조 시푸드는 이제 비료와는 좀 다른 영역이지만 네. 농수산물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어떤 밸류 체인의 전반적인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조 시푸드는 이제 최근 5일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일에 이제 3위에 한 8위 정도 있는데요. 네. 수산물 관련주 같이 올랐을 때 오늘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팔지만 5일 동안은 꾸준히 매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료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금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사실 현대사료가 있는데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오늘 좀 뺐는데요. 네. 그 사료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 올라가니까 사료 가격 올라가고 그게 판가에 전인된다는 기본적인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류 차질의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또 인플레이션 등등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료주가 과연 다음 분기 또는 내년 뭐 올해 아주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냐.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까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현재 실제화될 수 있는 실적이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미국의 농기계 사료 비료가 다 혼합해 돼 있는 MOO라는 미국 ETF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그 MO라는 ETF 우리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티커가 MOO입니다. 요새 사료 비료주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효성 OMB라든지 남해화학이라든지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 놓으시라 이런 말씀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조 시푸드 같은 것도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네. 또 이게 언제 또 그 반등할지 모르는 그런 지금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조시푸드 수산물주도 네. 사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산물 가격이 없어지니까 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또 밸류체인에서 볼 때 이제 소비자 물가가 농수산물, 그러니까 뭐 농수산물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식료품주들이 아직까지 크게 주가를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사료주처럼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체인을 같이 보시면서 좀 뭐 말씀하신 대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트레이딩 또는 뭐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고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5일치를 합산해서 보는 게 조금 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네. 예. 먼저 5일 동안 이렇게 합산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뜹니까? 네, 지금 뭐 계속 반도체주 사고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알겠지만 삼성전자 리스트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두산중공업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동진세미캠도 같이 보고 싶은데요. 동진세미캠도 초고수 리스트에 수시로 등장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속 중이고 이따가 또 뭐 리스트에 최근 5일 매도 리스트에는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장비주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소재주 중에서는 동진세미캠, 그리고 완성 그 반도체 완성체 업체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데이터상으로 같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거 잠시 조금 더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 대주주가 뭐 1조 4천억인가요? 네. 뭐 그 정도를 이제 블록 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럴 때가 소위 그 오버행이 없어졌으니까 잠재 매물이 없어지니까 약간 변곡점 아닌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뭐 배당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록딜 통해서 오버행 이슈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복합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은 또 반도체 섹터 자체를 좀 많이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초반에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과 또는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가 흐름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5일 합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했는지 그 다음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이제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5일 동안에 좀 팔았습니다. 지난주에는 2차전지주를 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계속 시장의 순환매가 돌면서 2차전지주를 조금 이번 주에는 좀 팔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이게 트레이딩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좀 2차전지주가 반등을 주면서 좀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요. 매도 데이터는 사실 좀 올랐던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을 약간 스윙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파는 모습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5일 동안 순매수를 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상승률 베스트를 한번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가에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화성산업인데요.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와 전혀 뭐 관계가 없이 경영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뭐 차익 실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2위에 미래생명자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비료 관련주, 사조 관련주가 2위에 있어서 36.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맨 밑에 9위, 10위에 있는 이지바이오, 9위에 이지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뭐 사료주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다른 사료주 비해서 아주 급등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 이 사료주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판가를 전이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바이오 계열에도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또 관련한 어떤 유가공주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주들을 좀 같이 보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이지바이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예, 저도 뭐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요새 비료주 하면, 사료주 하면 이지바이오가 좀 덜 같고요. 그다음에 대장주라고 한다면 효성 OMB. 예. 그런데 요새 리포트가요, 이런 농업 기계 관련해서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는 거죠. 요새는 이런 리포트를 내가 써야겠다. 알고 있는데 대동, TYM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동 TYM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합리화 또는 스마트팜하고 연결돼 가지고 기업의 실적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이제 넥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농업이 또 인구가 이제 경제 활동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스마트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곡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그 농업에 대한 밸류 체인 또는 스마트 에그리컬처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동이나 TIM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업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넥스트에 대한 어떤 스마트팜 또는 자율주행 농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면서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TYM 리포트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그 PER이 4.5배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동종업계 PER은 적어도 10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도 될 만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전현우 팀장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지금 소개 말씀드린 것은 한국경제TV 미래에셋증권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전현우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